여러분 안 추우십니까? 괜찮습니까? 저는 내복 입고 오질 않아서 좀 춥습니다. 어제 제가 했던 일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어제 충청북도 단장인가 잔당인가 거기에 있는 구인사 천태종 총본산에 가서 정광훈 목사님하고 거기에 대종사 운덕 스님과 맺은 MOU 협의사항을 같이 사인하고 사진 찍고 운덕 스님으로부터 큰 가르침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천태종은 우리나라 3대 불교 종단 중에 하나로서 현재는 280만 내지 300만 정도의 강력한 조직이 있고 전국의 총본산 외로 200여 개의 전국의 도장이 도시에 있습니다. 이건 산속에 있지 않고 원래는 고려 때 의천이라는 대각국사가 개종을 해서 중흥을 시킨 것인데 원효대사가 했던 선종이라는 것은 불경을 읽지 않고 그냥 명상하고 메디테이션 해가지고 도에 터득한다는 것이 선종이고, 교종이라는 것은 그 경전을 읽어가지고 득도를 한다는 것인데, 선종과 교종을 보탠 것이 천태종입니다. 그래서 이 천태종이 굉장히 강력한 조직일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사랑제일교회 조직보다 더 강력할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운덕 스님이 공교롭게도 저보다 1년 위였어요. 그리고 ROTC 1기였더라고요. 그리고 동국대학교 나오시고 거기서 중앙 총무원장을 6번을 하시고 지금 대종사를 하시는데, 그 의천 대각국사가 가지고 있는 그 천태종의 3대 그 목표가 대중불교, 그리고 호국불교, 생활불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계종과 다른 것이 그 중요한 것이 호국불교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산속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그 명상과 득도 끝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하고 손을 잡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분기에서 목사님하고 손을 잡겠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우리가 조계종이 주로 그렇습니다만, 조계종이나 무슨 태고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태종은 이 산속에 있지 않고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신조 중에 하나가 호국불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에 체제의 위기가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불경이나 외우고 있는 것은 안 된다. 이 묘화 법연경이라고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기독교로 말해서는 바이블, 성경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읽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와서 그걸 다 합산하면 빼고 닳고 해도 이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우리 국민혁명당의 300만 당원에 천태종의 280만이 붙어서 자투리를 빼고도 우리가 500만의 전국 조직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 힘으로 우리가 1000만 당원을 만들면, 조직을 만들면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겁이 나서 감히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할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이 나라의 시대,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의 법치를 평화롭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새 국민의힘에서 그런 대로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유남욱의 그 후보가 그쪽에 대통령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일단 축하합니다. 우리는 내년에 이재명을 후보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체제가 워낙 강고하고 이해관계로 뭉쳐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의 우파, 자유를 지향하는 모든 우파의 대동단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 우리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컨벤션 효과가 딱 들어서고 나니까 이 양반들이 오늘 뭐 45%인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권 다 잡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앞으로 100일 동안 윤석열 후보하고 경쟁을 하겠다. 이 경쟁은 선의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가서 우리가 더 올라갈지 그들이 더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유공동정권을 만들어서 더 높은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 나가고 그 다음 사람 그 다음으로 해서 같이 정권을 끌어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딱 벌리는 윤석열 후보가 말을 실수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실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해할 만한데 어제는 상당히 중요한 실수예요. 제가 충청도로 차를 타고 한참 가는데 라디오에서 탁 들어오는 소리가, 핸드폰 들어오는 소리가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허드심이 나는 거예요. 거리를 지나가면서 풍경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의 5,100만의 국민 중에 모든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지만은 윤석열은 사면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면이라는 것이 요새 일본어가 됐습니다. 이낙연도 사면한다고 했고 많은 사람이 사면한다고 그래요. 뭐 생색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사로 아마 사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 결자 해지의 입장에서 자기가 잡아서 고생시켰으니까 자기가 좀 풀어주는 것이 자기가 물러나는 분이 좀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제1야당 후보가 됐다는 윤석열이가 내가 그 사람 사면시키겠다. 이것은 생색지고는 너무나 치졸한 생색이고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은 사면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면 이전에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윤석열은 사면이 아니라 사죄를 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반 이상을 감옥소에 있는데 그 양반이 무고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양반을 조사를 해가지고 30년 구형을 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온갖 것을 다 붙여가지고 최순실이 요새 최세원이라고 이름 바꾼 사람하고 경제공동체를 했다. 경제공동체라는 말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최초로 만든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최초의 경제공동체가 누구냐면 박근혜하고 최세원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얽어서 집어넣는데 그래서 4년 반이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 걸 고생을 시킨 사람이 내가 거룩하게 사면을 하겠다?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와서 사죄를 해야 하는 거죠. 엉뚱한 혐의를 가서 사람을 고생시킨 거, 인권을 유린한 것, 박근혜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쩌?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윤석열 후보를 문재인처럼 대우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우리가 언젠가 같이 공동정권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당신 그 말 잘못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윤석열 후보가 사면하겠다는 말이 지나쳤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자기가 열심히 거짓말로 쌓은 것이 전부 무효가 되어버린 것에서 국민에게 사죄하겠다는 말을 해주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여러분에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